네, 안녕하세요.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기 전에 간단히 저희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바로 이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되어 있고 아직 이 홀이 그렇게 공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비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아마 네, 여기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도 첫째 날은 주로 좀 메소돌로지컬 어드밴스 쪽으로 해서 이종호 교수님께서 이거 오르가나이즈를 해주셨고요. 그다음 이튿날인 카그니션 세션은 안우영 교수님께서 오르가나이즈 해주셨는데 카그니티브 또 클리니컬 이런 쪽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해외에서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목이 Inauguration Symposium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식적으로 열고 지금 희망컨대 다음 주에 오픈하지 않을까 스캔을. 그래서 그동안 되게 힘드셨을 텐데 스캔 사용이 좀 계속 지연돼 가지고 행정적인 게 좀 마무리가 돼서 최대한 빨리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저희 여기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으신 분은 저나 여기 방사선사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가 공동기기원 안에 새로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부의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이제 일부로 이 스캐너도 사게 됐고 저희 프로그램도 한 5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현판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뭐 교육부에서도 오고 국가장비 관리지원센터 엔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오고 또 연구부총장님도 오시고 기계원장도 참석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테이프 커팅도 하고 간단히 안에 센터 소개도 하고 이제 지금은 아무 간판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달리고 기계원의 한 멤버로 저희들이 안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심포지움이니까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아트페어 시리즈를 이종호 교수님 시작해가지고 5번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격주, 3주 이런 간격으로 했는데 오늘은 제 순서인데 저는 제 연구를 소개하는 것보다 이 센터의 첨단 장비를 갖고 있는 거를 좀 뭔가 활용하고 저희들이 연구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출발하진 않아도 서울대 내에 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그런 리서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얼기설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지었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 학생분들, 연구원분들 다 포함해서 제 발표는 가능한 짧게 하고 많은 비판과 또 재밌는 제안 그리고 오늘이 그냥 이게 이니시에이션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걸 다듬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또 보완해 나가면 좋으니까 그래도 그런 상상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테이블 위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고, 그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걸 다른 걸 시도하면 어떨까? 예, 그런 뭐랄까요? 그 스테이지를 마련한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설명 안 할 거고요. 이게 이게 제 그 프로포절의 키 슬라이드가 2개인데 설명은 안 할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걸 할 건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나? 예,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한편으로는 지금 아주 거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한 100명,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학부생 들에 대해서 우리가 MRI를 가지고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잔뜩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어떤 cognitive competence라고 할까요? 그 중에 이제 제 포커스는 literacy, 뭐 reading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또 writing도 포함되니까 문해력이라고 많이 번역하곤 하죠. literacy하고 math 이런 걸 좀 advanced 된 그 수업이나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떻게 변화할까?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behavioral 그 디멘전들도 교수님들 관심사에 따라서 많이 해서 뭔가 그 지금 보이는 그림은 population이죠. individual difference. 학생들이 뭐 전공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공간에서 뭐 쉽게 말하면 brain space하고 behavior space에서 개인차를 한번 explore 해보는데 이건 너무 좀 막연한 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뭔가 인텐시브하게 수업이나 튜터링 같은 걸 받았을 때 그 각 개인들이 있을 텐데 지금 러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그 문과 그죠? 리터러시에 아주 그 오랫동안 책도 많이 읽고 뭐 영문과 학생이 좋은 example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보캐블러리도 아주 풍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굉장히 mathematical mind로 어드밴스 돼 있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한번 크로스 튜터링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수학적인 브레인한테 강제로 한 학기 정도 세게 그 리트러시 교육을 하고 반대로 리트릿 그런 마인드에다가 좀 강하게 매스 튜터링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 인디비주얼 디퍼런스가 만들어내는 표면 위에서 트레젝토리를 한번 추정해보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한 2, 30분 정도는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그냥 제가 책상 위에서 그냥 끄적끄적 그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헌 리뷰를 좀 했고 그걸 좀 닷들을 이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를 배경을 좀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이건 좀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중고등학교 교육에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 결국은 이 문해력 교육하고 이런 수리적인 퀀티테이티브한 그런 컴피턴스를 기르는 거는 우리 현대 그 스쿨의 되게 핵심적인 그런 거고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제대로 기능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기능이라는 데는 크게 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음미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몇 가지 이제 우리 마인드를 좀 적시고 나면 그래도 좀 생각이 더 재밌는 생각들이 촉발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이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뇌인지과학하거나 뇌과학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브레인이 저 방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기 저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저 할아버지, 저 나이 드신 분으로 보이는 분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아주 아이들이 초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 뒤에 있는 할머니도 뭔가 엿듣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이 여러 개의 브레인을 되게 컨센트레이트 시켜주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힘이 강력한데 아마 얘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능력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물리적으로 보면 공기중으로 지금 사운드 웨이브가 지나가서 고막을 때려가지고 뇌에 입력이 돼서 그죠?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그게 또 감정도 생기고 그죠? 예, 서사도 되고 무슨 기대도 일어나고 자신만의 극장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또 이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듣는 사람 청자에 맞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그 행동이지만 굉장히 그 브레인의 많은 자원과 메커니즘, 그런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보의 흐름이 필요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사이언스에 이제 퍼블리시된 연구고 뭐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그 볼드하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그 찰스 디킨슨의 그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이제 보통 클래식으로 꼽잖아요. 그 영락에서. 그래서 이 책을 읽게 했어요. 그게 실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하고 컨트롤러는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이제 그 사용 매뉴얼이 오잖아요. 뭐 로봇 청소기 사면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을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보링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를 읽혔는데 좀 놀랍게도 그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하고 나면 이제 Theory of Mind 테스트를 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눈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 스테이트에 있는지 알아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로 해서 socially shared 된 어떤 인프런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virtual, 그 실제로 ground truth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맞추는 게 실제로 그 Great Expectation을 읽고 나면 그게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저 사이언스 페이퍼를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컨트롤 실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confounding fact들은 잘 제거한 그런 실험이고요. 근데 이제 매뉴얼은 읽어봤자 저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자주 등장할 텐데 이런 걸 리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려진 language area, 그러니까 그 temporal lobe에 도 있고 그 다음에 parietal 쪽에도 있고 또 전두엽 쪽에도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특히 왼쪽 반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바꿔가지고 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연구의 수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랭귀지 연구는 지금 전현혜 교수님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상하 교수님도 발달 연구하시니까 그 랭귀지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키워드 치면 웬만한 거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수에 대한 연구는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고요, 비율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explore 되지 않은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mathematics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number sense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뭐 자세한 정의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일 직관적인 거예요. 이렇게 뭐 테이블에 있으면 어떤 magnitude, 그죠? 어떤 quantity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마치 뭐 시각이나 청각에 비유하듯이 그런 수라는 게 바로 직접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 생기나 이런 종류인데 이런 진화적으로 이렇게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한번 테스트를 해본 그런 스피시스들이야. 넘버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포유류에서 많이 됐는데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사람에서도 이제 그 일렉트로드를 넣어가지고 튜닝을 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넘버 그러니까 이렇게 디짓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떤 때는 뭐 이런 그 non-Arabic한 number 그죠? abstract한 거 아니고 그냥 어떤 폼이나 패턴 가지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튜닝이 돼 있죠, 그죠? 지금 보고 있는 그 셀의 경우에는 상번에 튠돼 있는 약간 가우시안-라이크한 그런 튜닝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동물들도 이런 센스 튜닝은 넘버 튜닝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카크 원숭이도 있고 고양이도 해보면 이런 걸 맺었고 심지어 그 까마귀가 꽤 똑똑하거든요.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 보면 그래서 이 까마귀도 굉장히 비슷하게 넘버 튜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도 그 좀 시기를 뒤로 많이 돌리고 가면은 이제 수학 중에 수학의 4대 분야가 있는데 analysis, 그 다음에 algebra, topology, geometry. 그죠? 예. 그러니까 geometry도 되게 수학적인 사고에 되게 키인데 실제로 인류 문명을 이렇게 보면은 저런 MYA라는 거는 7 million years ago라는 겁니다. 근데 저런 패턴들이 동물 뼈나 이런 데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쐐기 모양도 있고 zigzag 패턴도 나타나고 좀 시간이 우리 요즘 시대로 옮겨지면 점점 더 복잡한 패턴들이 뭐 스파이럴도 보이고 원도 나타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와이드 스프레드해요.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이. 그래서 이제 재밌는 생각이 language of thought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분들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하고 달리 이런 그 수학적인 사고를 할 때 하는 기본적인 어떤 문법이나 오퍼레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예를 들면 수학에 우리가 알고 있는 continuous integration이라든가 repetition이라든가 concatenation. 그다음 맨 아래 보면 재밌죠. 이런 건 circle은 이제 앞에서 그죠? continuous integration인데 그걸 컴포넌트로 해가지고 스퀘어를 또 만들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켜켜이 쌓아나가면 굉장히 컴플렉스한 패턴들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기본 요소들은 되게 마치 우리가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거의 한두 달 전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 프랑스에는 그러니까 수학 연구를 딱 보면 한 사람이 독보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더한 그분이 오래전부터 아주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안에 이 놀라운데요. 프랑스의 1학년, 2학년을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 번에 걸쳐가지고 영어 그러니까 리딩하고 매스를 이제 한 건데 왼쪽 보이는 건 이제 그 빨간색이 이제 여학생들이고요. 파란색이 남학생들인데 사실 입학하기 전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페이퍼를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아니라 스쿨링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스쿨에서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를 대하는 뭔가 expectation이든 뭐든 그것 때문에 현격하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보시면 재밌는 게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여학생의 랭귀지가 훨씬 먼저 발달하거든요. 그거는 스쿨링 입학하기 전에도 여학생들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럼 발달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지받고 있는데 근데 수학은 보면 남자들 입학할 때는 그냥 제로죠. 아무런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스쿨링이 딱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적인 그 통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gender gap이 as a function of age가 아니라 어떤 뭔가 스쿨링의 스타트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아직도 수학하시는 교수님들이 연구실에 가면 혹은 수업할 때 계속 이걸 써요. 아직도 백목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안 하고 수학을. 예. 제가 아는 분은 저기 왜 수학 대형 강의실 가면은 막 뭐죠? 칠판을 막 슬라이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렸다가 올렸다 그래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한 번에 수업에. 예. 그렇게 계속 분필 들고 촉톡이란 말도 있는데 이 수학자들은 이렇게 아직도 칠판에다가 분필로 일하는 거를 대부분 선호하고,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분필이 하고로모라는 분필이에요. 원래 일본 거였는데 우리나라 회사가 샀대요, 이거를. 그래서 웬만한 수학자들의 그 연구실에 가면 저 분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칠판이냐면 테렌스 타워라는 되게 그 아주 유명한 수학자죠. 근데 이분이 막 그 자기가 수학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은 이 제시카 웨인이라는 이 책은 되게 재밌는데, 이분이 사진 작가인데 수학자의 연구실을 다 방문했어요. 엄청난 100명도 넘는. 그래서 그 칠판을 찍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자기는 수학자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뭔가 그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로 번역된 수학자들이 띵킹이란 걸 할 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실질적인 한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굉장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권위의 힘을 빌려오자면은 아인슈타인, 이 책은 그 하몬드라는 분의 The Mathematician's Mind, 수학자들의 마음은 어떤가.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다르다 라고 설명하기는 되게 힘든데, 하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Psychical entities which seem to serve as elements in thought are certain signs and more or less clear images which can be voluntarily reproduced and combined. 그리고 그걸 나중에 문장으로 쓰는 건 한참 뒤에, 그거는 일상의 언어를 할 때 그걸 빌려오는데, 그거 자기가 수학적인 그 생각을 할 때는 전혀 다른 공간에 와 있다는 그런 이제 되게 내성적인 그런 리포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꽤 디베이트가 초기에는 있었고요. 이게 뭔가 커먼한 뉴럴 메커니즘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런 얘기를 좀 더 펼쳐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재료는 우리가 그 리트레이트하고 이런 매스메티컬 띵킹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인드는 일단 그레이멜에서 굉장히 다르다. 그거를 아주 멀리서 보면은 역시 템포럴 로브에도, 그 다음에 프라이어틀 로브에도, 그 다음에 프리프론탈 로브에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위치는 굉장히 세그리게이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더한 랩에서 이제 PNAS 2016년에 발표한 건데요. 재밌게도 수학과 교수님들을 피험자로 썼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러도 또 다른 교수님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스캐너 안에 집어넣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집어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스페이스가 세프러블 하냐 뭐 이런 수학적인 질문에 참 거짓을 판단하는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non-math는 이렇게 Paris metro was built before the Istanbul, 이런 historical한 그런 거잖아요. 팩트잖아요. 이런 종류들을 마치 인문학자들이 다룰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제들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수에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 그 척두엽에 양쪽에 다 있긴 한데 레프트 헤미스피어 특히 돼 있는데 visual form, 이게 시각적으로 제시된 숫자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에도 하는 게 이제 지금 초록색이고요. 약간 그 뒤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조형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4대 그 수학 그 에어리어가 나오죠. Analysis, Algebra, Topology, Geometry. 이게 fMRI를 한 거고요. 이런 자극을 하고 그 truth인지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이제 다이나믹스를 촬영한 겁니다. 근데 다 올라가죠. 딱 non-mass만 드롭하는 거죠. 네. 근데 되게 invariant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IPS, intraparietal circus에도 또 보면은 초록색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 좀 더 위쪽에 있고 앞쪽에 있는 것. 예, 여기에 가면은 또 마찬가지 패턴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액티비티 확인이 달라지는 거를 보고한 적이 있고요. 또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네이처의 갤런트 랩에서 내러티브 스토리를 내추럴리스트가 감정 쫙 돌려줬을 때 그 브레인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세만틱 맵을 그린 그 되게 파이어니어링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거를 PC를 하면 한 4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first 컴포넌트가 마치 약간 랭귀지 관련한 거랑 상당히 겹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초록색으로 마크된 오른쪽에 있는 브레인이죠. 이게 그 조금 전에 그 mathematical mind 그 수학과 교수들한테서 액티베이트 된 영역하고 상당히 겹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게 좀 포인트인데 이게 그냥 브레인이 엄청 작거나 되게 리미티드 된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브레인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온갖 단어들을 들려줬는데 그 numerical 하거나 어떤 quantitative 하거나 그런 추상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geometrical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수적인 그 네트워크가 되고 그다음 랭귀지가 되니까 이게 first, second 컴포넌트니까 상당한 브레인의 액티비티 패턴에 그거를 좌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한 네트워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를 좀 바꿔서 세 번째 재료는 화이트 매터를 또 본 연구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칼라닛 그릴 스펙터 랩에서 2019년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건데 그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브레인에 한 15개 정도로 거대한 그 파이버 번들 있죠. 페스코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언어하고 수학에 관련된 이건 엄청나게 크니까 다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arcuate fascicle, 그 다음에 superior longitudinal fascicle, 그 다음에 또 뒤쪽에 있는 posterior arcuate fascicle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다발이긴 한데 그 다발에 서버 번들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레이 메러도 약간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은 math가 literacy 관련된 영역의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 그럼 RQA도 이렇게 바깥쪽에서 감사하는 게 수학이고 안쪽에 있는 것들이 리딩, 리터러시하고 관련된 그렇게 분리된다는 연구고요. 실제로 이 SPL이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 알려진 것 중에 저희들이 가장 긴 longitudinal fiber track이거든요. 근데 제가 페이퍼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PNAS에서 그 메타볼릭 그 코스트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로컬 뉴럴 액티비티에 비해서 이렇게 롱 레인지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 33배인가 들어요. 그러니까 브레인 리소스를 그 대부분의 그런 롱 레인지로 네트워크끼리 서로 커뮤니케이트 그 사람 저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리소스를 엄청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 파일을 건설한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부고속도로 낼 때도 그랬는데 엄청난 자원의 투자인 거고 이게 진화적인 트리로 이렇게 봤을 때 프라이메이트들도 마카크, 침팬지, 휴먼 하면은 굉장히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좀 더 아까도 그 superior, inferior 쪽으로 나눴잖아요. 수학이랑 그 언어가.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심지어 이제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아래 이제 아케이드 페스클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매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료는 이거는 이정호 교수님 톡 그 하실 때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되게 세미나란 그 연구였죠. 네이처에 2004년에 됐는데 이 연구는 그레이 매터 체인지를 처음 보고 했어요. 저글링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변화는 이제 그 인펀트나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되게 인텐시브하게 저글링을 트레이닝을 3개월 동안 저글링을 트레이닝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두 군데 브레인이 이제 그 디텍트가 됩니다. 일단 굉장히 비주얼 모션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의 미들 템포럴 에리아 MT라고 부르고 V5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H는 휴먼이어서 몽키 호몰로그도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posterior intraparietal sulcus 이런 쪽에 그 뭘 쓰냐면 이제 voxel based morphometry VVM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텍트가 됐는데 5년 뒤에 다른 그룹에서 Nature Neuroscience에서 이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번엔 6 weeks 했는데 이제 화이트 매터를 본 거예요. 물론 그레이 매터도 레플리케이트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diffusion tensor imaging을 했고요. 그래서 그 fractional anisotropy를 해서 보면은 이게 저글링 직후에 아주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을 잘했어요. 절대로 저글링 못 하겠어요. 거기만 6weeks 강하게 하고 절대 안 하기로 하고 다시 몇 주 후에 불러가지고 재니까 약간 리듀스가 되어 있는 그런 걸 했는데 앞에서 한 것처럼 이제 그레이 매터 그 복셀 그 모폴로지를 이제 다시 본 거죠. 예, 그래서 재밌게도 아까 포스리어 그 같은 쪽 있잖아요. 저 화이트 매터의 변화가 일어난 곳에 가까운 쪽에 그레이 매터 변화가 있는데 타임 코스가 좀 다르죠, 그죠? 예. 여기는 더 계속 끝나고 난 다음에도 더 증가했다는 거. 예, 이게 나중에 제안하려는 저 프로포절에 조금 연결해서 보면은 왜 저런 그 프로포즈하고 하는 연구가 필요한가 이런 게 매저에 따라서 타임 코스가 좀 다른 경우가 있다. 다이나믹스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잠깐 그 영어 수학을 잠깐 옆에다 두고 일단 어덜트 브레인에서 뭔가를 트레이닝 했을 때 화이트 매터가 변화난가 그런 쪽으로 몇 번의 연구를 다이나믹스하고 관련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그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분은 그 여자분들만을 대상으로 26명이고요. 다 정상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인데 무려 8개월 동안 점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점자 브레일 리딩을. 그래서 점자 리딩을 하고 하면은 저기 왼쪽에 행동 데이터인데 그때 읽을 수 있는 그 리딩하는 속도겠죠. 브레일로 읽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조금 뭐냐면 저기 TP2가 트레이닝 끝났을 때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이제 훈련 안 받으면 좀 떨어지겠죠. 어쨌든 저런 타임 코스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역시 이 화이트 매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마토 센소리 쪽에서는 오른쪽에 좀 그라듀얼하게 증가하죠, 그죠? 예. 근데 행동하고 비슷하게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브레일을 한 사람들이 선행 연구를 보면은 그 처음에는 소마토 센소리만 액티베이트 됐다가 좀 지나면 비주얼 콜텍스가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비주얼 콜텍스는 좀 타임 코스가 다르죠. 약간 점피하게 스텝 같은 그런 펑션을 이제 보이는 다른 다이나믹스가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다시 리트러시로 돌아와 가지고 어덜트 브레인 여기는 이제 아랍어를 쓰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독일어를 가르쳤어요. 독일어를. 그러니까 이거는 제2 외국어죠.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하면 이 초반 데이터나 왜 저자들이 안 보여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반은 별로 변화가 없었나 봐요.
6개월 했는데 3개월쯤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동반된 브레인 변화도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리트러시 네트워크의 아크에 화이트 매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흥미로운 거는 within hemisphere의 그 네트워크는 increase가 돼요. 네. 그 화이트 매터 그 스트렝스가 연결 스트렝스가 하지만 크로스 헤미스페릭 같은 건 오히려 디크리스가 되는. 네. 그래서 뭐 저자들이 흥미로운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일단 더 중요한 건 변한다. 예, 근데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마냥 모든 게 다 인크리즈 하는 건 아니다. 디크리즈 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이런 게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변화가 되나 좀 믿기 힘든 경우인데 히브루 언어를 네이티브 랭귀지로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짧게 1시간만 했어요. 1시간만 해서 모르는 단어를 지금 히브루 읽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어쨌든 굉장히 희귀한 꽃 이름인 것 같아요. 이거를 1시간 동안 한 5세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나중에 점점 이제 알아맞추는 거죠. 꽃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고 언어를.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종호 교수님이 더 잘 아시고 잘 설명해 주신 건데 우리가 그 디퓨전 이미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쓰고 연구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을 쓰곤 합니다. 근데 화이트 매터를 이분들이 이제 MD면은 mean diffusivity, 그죠? 네, 그런 텐스를 하게 되면 장축이 있고 이런 단축이 있는데 그런 축들의 평균적인 그 diffusivity를 재는 게 MD라는 매주고 그다음에 저 오른쪽 저 텐스를 보시면 장축이죠, 그죠? 긴 축의 람다 1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두 지표는 실제로 드롭을 합니다. 네. 드롭을 하고 대신에 FA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를 하고 특히 이 경우는 그 요 커브에 인디비주얼의 러닝 레이트가 있겠죠, 그죠? 네, 그것하고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좋았다. 그러니까 조금 놀랍죠. 이게 1시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지속되는지는 모르죠. 예, 그런데 어쨌든 1시간이라도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화이트 매터의 그 지표들이 디퓨전 지표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또 이런 래피드하고 와이드 스프레드한 그런 걸로는 이제 이건 성인은 아닌데 좀 리딩에 문제가 있는 디슬렉시아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히 리딩이 뒤처지는 그런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또 8주 동안 되게 인텐시브한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왼쪽은 러닝하기 전에도 개인차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그 arcuate fascicle, 그 다음에 inferior longitudinal, 이건 temporal하고 prefrontal 연결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미 개인차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놀랍죠. 그러니까 가운데를 보시면은 그 이 두 영역이 개인의 원래 차이를 잇고 있는데 이 8주 동안 할 때 8주에서 네 개를 나눠가지고 2주마다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킹을 한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래서 그 패스클의 위치마다 다 나눠서 조사를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원래 그 쉐입이 유지가 되긴 하지만 그게 러닝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거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효과가 강력한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랭귀지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지 변화를 겪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스는 정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센터에 그 박사님들한테도 좀 리서치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긁고 그래가지고 하나 나온 건데요. 이제 그 매스는 그죠? 알려져 있는 앞에서 본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supralongitudinal fascicle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번들이 각 연결하는 그 gray matter region들, target region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prefrontal을 target하는 거, 그 다음에
템포럴을 타겟하는 것, 또 그다음 posterior를 타겟하는 것 이렇게 나눴는데 이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거, 이게 mass learning에 제일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behavior, individual difference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죠? RT는 빨라지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accuracy는 증가하고 그런 수학적 트레이닝하고 관련된 변화하고 관련된 거는 이거를 또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교훈 같은 건데 이것도 더한 그룹에서 한 건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면 뭐 코세라 프로그램도 많고 칸 아카데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짧게 비디오를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왜 할 생각을 했는지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다시 레플리케이트는 확실해요. 그 들어가서 그 칸 아카데미라는 그 매스 튜터링 그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다른 곳하고 달리 그 수학하고 관련된 네트워크 그 모드에서 액티비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을 때는. 네. 근데 그 왼쪽을 좀 음미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known하고 unknown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내용이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동영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전혀 수학적 컨셉이 없어. 그러면 그냥 랭귀지의 에어리아가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냥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이도 기억해가지고 답하는 거예요. 약간 앵무새처럼. 그때 약간 그런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수학적 네트워크가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흥미로운 발견이긴 한데 더 이제 그 다음에 또 결과는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behaviorally.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문제 뭐 그렇게 잘 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짧은 동영상 봐가지고는 수학이 그 영역이 짧게만 흥분될 뿐 그런 지속적인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들은 뭔가 인텐시브한 인터랙티브한 튜터링 그 왜 수학자들이 그 분필 쓰는지 뭔가 그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그 디멘전을 크리에이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상당한 드릴이 필요하고 마치 그 제2외국어 습득하는 것 같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숏 비디오 보는데 그 아무리 그거 본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런 개념들 수학적인 개념을 그 사람한테 하면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엉뚱한 브레인 영역이 액티베이트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재료인데요. 이게 방법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올해 그 Trends in Cognitive Science의 그 Perspective slash Review처럼 나온 건데 아마 발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전통적인 거는 longitudinal 걸 할 때 지금 A에 보는 것처럼죠. 뭔가 critical period의 시작과 마지막에 스캐닝을 해서 그 변화를 디텍트를 컨트라스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건 이건 뭘로 보완이 돼야 되냐면은 아주 dense한 샘플링을 해서 longitudinal하는 뉴로이미징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건 컨셉추얼리 예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저기 봤잖아요. 그 다이나믹스가 되게 다른 거죠. 되게 gradual하게 하는 것도 있고 초반에 했다가 다운되기도 하고 아래 이제 다 컨셉추얼한 variation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네트워크 전체가 어떻게 코어디네이트해서 발달하는지 이런 거를 볼 때 되게 아이디어는 좀 더 정말 그 인텐시브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능에 자주자주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우리가 메커니스틱한 언더스탠딩을 좀 어드밴스 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걸로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 과도하게 요약하기는 한 건데 되게 스키마틱하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어를 읽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재밌게도 이 랭귀지 네트워크로 알려진 ventral temporal cortex는 아주 gradual하게 증가를 합니다. gray matter activity가. 근데 흥미롭게 모르 cortex는 이렇게 그 inverted U shape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하다가 나중에 다 완료될 쯤에는 다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보고된 적도 있고
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연구도 이제 다 랭귀지하고 관련된 영역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초반에 아주 바짝했다가 다시 완전히 반대로 내려갔다가 gradual하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리니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스냅샷을 앞뒤로만 찍었다면 디크리즈 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똑같이 관련된 그 영역들도 CC 같은 경우에는 steady 하죠. 이거는 이제 그때 그게 발달하면 그 인디비주얼들의 리딩 어빌리티하고는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은데 이걸 새로 배울 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관련됐다고 해서 당연히 러닝 때 변화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멀티플 에리아를 덴스하게 샘플링 했을 때 그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이 저자들의 rationale입니다. 이제 재료는 끝이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약간 요약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트러시 매스는 되게 에센셜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이 매터도 그 브레인에 되게 세퍼레이트하게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매터도 거대 번들은 공유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브 번들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들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한 1, 20년 전만 해도 나이가 들면은 되게 고착돼 있는 줄 알았는데 브레인 플라스티시티가 그레이 매터나 화이트 매터나 굉장히 쇼텀에서도 변화한다는 게, 그리고 어른의 브레인에서도 다 성장한 성체 브레인에서도 일어난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스나 리터러시 모두 그런 화이트 매터 체인지들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런 게 그 생각보다 굉장히 non-linear하고 서로 다른 idiosyncratic한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뭐 어디가 그냥 관련한다 이런 걸 넘어서는 메커니스틱 언더스탠딩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dense longitudinal neural imaging, intensive imaging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바탕을 했을 때 한번 프로포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뭔가 이런 테크닉을 갖고 우리 스캐너를 가지고 화이트 매터, 그레이 매터 체인지의 트래젝토리를 한번 해보는데 그 대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스하고 리트럴 브레인을 해서 크로스로 튜트링을 세게 한번 현실성은 좀 이따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뭔가 변화를 추적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오리진은 자제리하고 아프라즈가 이제 뉴런의 한 퍼스펙티브 페이퍼인데요. 거기서 빌려온 컨셉이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왼쪽은 우리가 그 한 100명의 브레인을 이거를 뭐 펑셔널 MRI도 하고 디퓨전도 하고 디퓨전에도 엄청나게 메저가 많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리고 이제 퀀티테이티브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한 거, 이종 요즘 잘 아시는 마일리네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철 그런 성분이라든가 많죠, 이런 것들도. 그럼 그게 있으면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한 데이터셋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다양한 전공에 뭐 그냥 100명이 충분할지 뭐 작아도 될지 모르지만 sufficiently large number of subject 그리고 diverse한 major를 갖고 뭐 입학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 그 별량을 극대화하는데 그 좀 더 low dimensional space 그런 걸 이제 brain space라고 부르자고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brain space, neural space라고 부른다면은 그 개인들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manifold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게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behaviorally 굉장히 다양한 또 칼럼으로 매주를 할 수 있겠죠. 뭐 수학, 뭐 언어적인 능력도 있고, 아니면 워킹 메모를 잰다든가, 각 교수님들이 뭐 관심 있는
그런 그 cognitive ability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하면 또 그것도 high dimensional data space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 컨셉으로 또 behavior space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색깔은 같은 인디비주얼이겠죠. 그죠? corresponding 하는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brain space에서 한쪽에는 behavioral space에서 manifold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이런 correspondence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관심 있는 쪽을 따라서 그거하고 뭔지 모르지만 메이저에 따라서 이런 개인차가 발생을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두 도메인을 연결하는 통계학자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 뭐 CCA라든가 여러 가지 두 도메인을 연결하는 아주 쿨한 테크닉들이 많습니다. 예. 통계학자들도 여기 많이 참여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다른 도메인들이 어떻게 코레스폰딩 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빌트했다고 치자고요. 예. 이것 자체도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셋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요 위에다가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아까 프로포즈한 거를 이런 데이터 스페이스에다가 좀 아이디어를 번역해 보면 좀 동그라미, 사각형 이게 그러니까 6명의 인디비주얼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프로포즈를 한 대로 동그라미는 뭔가 수학 전공하고 있는 한 3학년 어드밴스드 매스에 진입한 그러한 걸 했는데 이 친구들이 리트러시 튜터링을 인텐시브하게 테이킹을 하며 그래서 뭐 계절 수업 발주 해가지고 리트러시 교육을 그냥 매일매일 시키는 현실적인 건 잠깐 두자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뭔가 저 스페이스 위로 그죠? 스페이스 위로 이동 뭔가 그 스페이스는 마치 매스 브레인의 아주 그 목표 지점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사각형으로 레이블된 이제 학부생들은 이제 리트러시 메이저를 했는데 또 이 친구들을 또 반대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디로 트레젝토리로 변화하는가. 다시 말해 이건 굉장히 컨셉추얼 피겨뿐이고 절대로 이렇게 깨끗하진 않겠죠. 근데 마음속에 그런 걸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도 그죠? 그런 변화를 비헤이비어로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다면 이제 매스나 리트러시 여러 메저들을 가지고 변화하는 걸 더 추적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걸 해가지고 팔추면은 이렇게 댄스하게 샘플링해서 저 트레젝토리를 보통 이렇게 하면 피험자 수는 많지 않죠. 근데 하지만 인디비주얼이 뭐 100명 이상의 그런 서피스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 안에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각 그룹에서 추적을 하면 뭐 그런 제안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같이 교수님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게 좁게는 이제 일단 뭐 이런 것에 대한 브레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또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교육학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그죠 effective한가 이론적으로도 applied 될 수 있는 얼마나 effective하고 efficient하고 sustainable한 그런 교육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individual difference에 대한 어떤 brain correlate 도대체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전공별로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인디비주얼들이 다르고 뭐 이게 나중에 이 연구에서는 답할 수는 없겠지만 학년이 계속 프로그레스 하면서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적성, 그죠? 이게 아무리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도 지네릭한 것들도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브레인 핑거프린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요즘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정말 그게 뭐 근사한 일을 벌어지게 하나, 그죠? 완전히 수학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 뭔가 리트러리 월드에 인트로듀스가 돼가지고 그런 독서도 고전 문학도 풍부하게 하면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나? 예를 들면 뭐 크리에이티비티가 증가한다든가, 예, 뭔가 융합교육이 좋다고는 말하지만, 예, 그게 실제로 롱 라스팅한 되게 다른 종류의 브레인 아키텍처 오르가니제이션을 이렇게 이룩해주나? 그건 혹시 어떤 변화가 있지? 그냥 계속 매스만 줄창한 브레인하고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것들도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인 여러 연구실들, 교수님들 간에, 연구자들 간에 좀 콜라보레이션을 당연히 이제 이종호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그죠 브레인의 그런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 같은 이미징 에도 할 수 있고 또 펑셔널 뉴로 이미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넥티비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데이터 빌딩에 같이 관여하고 또 커그니티브 쪽으로 클리니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비헤이비어로 관심 있는 것들의 칼럼들을 추가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데이터를 좀 빌드하고 나면 다이버스한 인트레스트에 따라서 서로 다양한 클릭을 형성해 가지고 페이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굉장히 한 1년 반인가 2년 됐던 그 Culture Brain Dynamics 뭐 초학제 연구라는 거를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13개 전공 교수님도 물리학에서부터 미대 교수님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같이 모여서 뭘 하는지 정말 황당했는데 그래서 저 아이디어는 데이터를 그냥 같이 빌드를 한번 해보자. 관심 있는 칼럼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 같은 데이터셋 가지고 페이퍼가 꽤 나왔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데이터에 관심이 일치하는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아무런 관련 없이 지냈지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떤 연결을 재밌는 거를 던져주면 그 두 랩이 같이 콜라보레이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꽤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기억나는 게 알파고 이세돌 씨랑 바둑을 뒀거든요. 그 과제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근데 그 피험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롱지튜디널리 트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은 다른 학교로 옮겨졌지만 장대익 교수님이 아이디를 내셔가지고 인간에 대한 컨셉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 AI랑 이렇게 맞짱을 뜨고 나서 그래서 그 전과 후를 몇 차례 이제 그걸 해가지고 변화를 해서 이제 그거를 하기도 페이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선의 그런 정치적 성향 같은 걸 가지고 그것도 이미징 스타디를 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또 페이퍼도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픈 엔드도 돼 있고 그걸 하면은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메소드도 많이 디벨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만 툭툭툭툭 근데 이게 다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dense longitudinal neuroimaging 그 perspective paper 썼던 그 페이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이 아이디어나 프로포즈를. 일단 샘플링 윈도우를 어떻게 정할 건가? 그죠? 이거 8주? 한 학기? 1년? 그죠?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측정할 건가? 이거 리소스는 제한돼 있는데 그죠? 되게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겠죠. 뭐 피험자 수하고 당연히 데이터 양하고 피험자당 거기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 덴시티랑 이제 이런 그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 그 샘플할 때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덴스 샘플링에서 유니크한 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어널리시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한 번 한 번 하는 게 자주 하는데 되게 unreliable하고 무의미하겠죠. 그죠? 굉장히 노이즈한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그 샘플 차이가 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 말고도 다른 변수들로 인한 그 피험자 간의 차이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석하는 메소드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끝과 뒤를 컨트라스트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이나믹스에서 그 차이를 찾아내는 그런 그리고 또 두 도메인을 연결하는 그런 통계들이 필요해서 통계학자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필수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비헤이비어하고도 같이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학생들이 협조를 해줄까? 그죠? 예, 그거 사실 엄청 버든섬 하잖아요. 이게 필름 참여비 준다고 해도 망실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기 적어본 거는 뭔가 태블릿 PC를 주면 어떨까? 예, 그래서 그걸로 계속, 그죠? 그거 가지라. 너 가지라 그러고. 단 끝까지 다 출석해야 준다고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찾아왔어요.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뭐 영어 수학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였지만, 제가 이걸 뭐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예, 그럴지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그 테이블 위에다가 던져 보는 거고, 꼭 이런 거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alternative brain space를 explore 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매스나 그런 영어 이런 게 아닌 다른 종류로, 하지만 가능하면 제가 서울대 학부생을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좀 자주자주 인텐시브하고 댄스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서울대가 종합대학이잖아요. 네, 뭔가 우리가 있는 이 환경을 유니크한 환경을 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이제 꼭 굳이 반드시 그렇게 현실성도 없고 크게 메리트도 없는데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